안녕하세요. 로블록스 7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스크립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 안에 들어가는 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루아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상당히 작고 가벼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루아를 이용해서 많은 게임들이 개발되었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로블록스와 와우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보기 창에서 보기 탭을 눌러주시고요. 출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이런 출력이라는 창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스크립트를 만들 건데요. 스크립트를 만드는 장소는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의 플러스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크립트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클릭하니까 프린트하고 헬로 월드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F5번을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5번을 누르고 실행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이 찍혔습니다. 프린트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이 안에 있는 문자열을 이렇게 출력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 변수라는 기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변수라는 것은 컴퓨터의 메모리에다가 어떤 임의의 값을 저장하는 기능을 써요. 그래서 변수로 활용해서 점수를 저장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누적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변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로컬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A라는 저장 공간이 하나 생긴 거예요. 컴퓨터에. 그리고 여기에 하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로컬에 B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는 10이라는 숫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로컬의 C에는 우리가 소수점을 한번 넣어볼게요. 3.14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각각을 우리가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A, 자, 프린트 B, 프린트 C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F5번 키보드 F5번 누르니까 자, 우리가 넣었던 자, 헬로 월드 하이 10 3.14라는 거에 그대로 이 출력창에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죠? 자, Shift F5를 눌러서 다시 실행창을 꺼주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연산자라는 걸 배워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일단 프린트하고 연산자라는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니까 우리 지금 두 숫자가 있는 이 두 숫자가 있는 B와 C를 한번 더 해볼게요. B 더하기 C. 자,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누기도 한번 해보죠. 뭐. B 곱하기 C. 프린트. B 곱하기 C. 자, 프린트. C 나누기 B. 이렇게 하면 3.14 나누기 10이죠. 자, 그리고 F5번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실까요? 자, 아까 나눈 것과 더한 것과 곱한 것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네, 이건 더한 거고요, 이건 곱한 거고요, 얘는 나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의 값을 넣어서 연산을 통해서 이 값을 출력하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복문이라는 걸 배워볼게요. 반복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에게 자동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적인 작업들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를 더욱더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죠. 자, 반복문을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시작 값을 넣고요. 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료할 때 값. 그리고 얼만큼 변할까? 변하는 값.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시작값을 뭘로 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i는 1부터 종료할 때 값은 얼마? 예를 들어서 9까지로 하겠다. 얼만큼? 1씩 변해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print i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i가 변수 i가 여기 1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 값이 1씩 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총 몇 번 반복하는 거죠? 1부터 9까지니까 9번 반복하는 거죠. 자,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 2, 3, 4, 5, 6, 7, 8, 9까지 나온 걸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2씩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1, 3, 5, 7, 9 보이시나요? 자, 2씩 변화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시작값도 변경할 수 있고요. 종료할 때 값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반복문을 몰랐다면 하나하나 프린트문으로 다 쳤어야겠죠. 만약에 1부터 9까지라고 하면 프린트 1, 프린트 2, 프린트 3, 프린트 4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프린트 9까지 쳤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단 3줄의 코드로 이렇게 간단하게 수행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구구단 한번 표현해볼까요? 구구단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옴표를 2개를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할게요. 2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문자열로 2 넣고요. 그리고 곱셈을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i잖아요. 그렇죠? 문자열만 이것만 표현될 거예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1은 2, 2는 2, 2, 3은 3. 그렇죠? 이렇게 딱 그 답은 안 나오고 앞에 이것만 표현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Shift F 누르고 여기를 다시 이번에 점점 한 다음에 문자열과 하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자, 다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자, 이번에는 능까지 나왔습니다. 그쵸? F5, Shift F5 눌러서 실행을 종료시켜 주시고요. 자, 다시 연결할 때는 점점 실제 값을 넣을 거니까요. 어떤 것이냐? 2 곱하기 i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찍히는 걸 이렇게 확인했고요. 마지막은 실제로 2 곱하기 i라는 값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은 2, 2는 4, 2, 3은 6, 해서 2, 9, 18 이렇게 나오죠. 그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식으로 반복문은 반복할 횟수를 내가 정해주는 거예요. 자, i는 1부터 9까지 1씩 거절함. 9번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게 자동적으로 일을 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린 이번에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문이라는 것은 if라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건식이 들어가요. 그리고 then 하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식이라는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인지, 만약에 참이라면 여기 안에가 실행되고요. 명령문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면 여기 안에 있는 명령문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조건식이 참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일단 지워보고요. 자, 프린트로 4%이라고 한번 해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로 3%이라고 할게요. 자, 이 퍼센트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연산자 중에서 여러분들은 보지 못한 연산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얼마죠? 얘는 1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는 4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기 때문에 얘는 0이 나올 거예요. 그럼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자, 보시죠. 1과 0이 나왔어요. 우리 스크립트를 보면 3%이 3 나누기 2의 나머지니까 1이 나왔고요. 4 나누기 2의 나머지니까 0이 나왔습니다. 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에 5%이 그리고 프린트에 6%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1이 나올 거고, 그렇죠? 얘는 0이 나올 거고, 얘는 1이 나올 거고, 얘는 0이 나올 거고, 1010이 나올 겁니다. 됐죠?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F4를 누르고 실제로 아이고 제가 이거 켜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F4를 누르고 그러면 1010이 나오죠. 저희가 체크한 대로 다시 Shift F 누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잘 활용해서 우리 조건문에 조건식을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4%이가 0이면 조건식은 어떻게 할까요? 이 조건식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4%이가 아까 우리가 뭐가 나왔죠? 0이 나왔잖아요. 근데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만 써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위에 변수를 대입할 때 이렇게 넣었거든요. 하나만 썼거든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컴퓨터가. 대입할 때 우리가 하나만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걸 쓰면 4% 이에다가 0을 넣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같다라는 의미는 는을 써요. 4% 이는 0과 같냐? 이게 조건식이 된 겁니다. 얘가. 되셨나요? 그래서 4% 이라는 얘가 0과 같냐? 라고 하면 네, 참입니다. 그렇죠? 참입니다. 이렇게 프린트 출력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참이니까 이렇게 참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F5 참입니다라고 나오죠. 밑에가 명령문이 실행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얘가 3으로 고쳐볼게요. 자, 3% 이가 0과 같냐? 라고 했을 때 이건 거짓이죠? 그럼 얘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럼 이때는 F4 누를게요. 지금 보시면 실행이 안 됐죠? 없잖아요. 그렇죠? 9구단 이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니까 이게 실행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사용자에 맞게 고친다고 하면 else라는 애를 고치고요. print 하고 얘를 거짓입니다. 고칠게요. 자,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면 얘를 하고요. 거짓이면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다시, 아이고, 제가 계속 키고 실행했네요.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5를 누르고. 자, 이번엔 거짓이란 말이 나오죠. 거짓. 자, 이런 식으로, for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조건식이 참과 거짓에 따라서 그 아래 명령어인 프린트를 지금 실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실행하지 못할 땐 else를 연결해서 이렇게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주면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변수를 선언하고 문자를 출력하고 반복문을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조건문을 실행했는데, 한 가지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더. while이라는 것도 있어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그러면 조건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do 이렇게 됩니다. 이 조건문이 참이면 참일 때까지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변수를 할게요. 변수를 로컬에 i는 1입니다. 됐죠? 이거 난 다음에 i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실행해라. 그러면 print 이렇게 해서 i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건 뭐냐? i가 1인데요. i가 1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이 프린트를 계속 찍을 거예요. 실행하면. 자, F 한번 할게요. 그러면 계속 프린트가 돌면서 실행할 겁니다. 지금 뭔가 컴퓨터가 지금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죠. 참인데 계속 찍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 지금 타임아웃 실행 걸렸어요. 자,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컴퓨터 너무 빠른데 여기가 계속 참이 되니까 계속 찍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잠깐 웨이트라는 걸 걸어줄게요. 웨이트 1초. 1초에 한 번씩 검사해서 얘를 찍는 거예요. 자, 한번 F5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3, 4, 1을 지금 1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한 얘를 10번 하겠다. 그러면 i에다가 i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럼 i의 값을 1씩 더해서 저장해라. 그럼 어느 순간부터 i는 10이 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벗어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 되겠죠. 그럼 이 while문 여기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아까는 우리가 이런 코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서 1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고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0 이라고 나왔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while문을 통해서 반복문의 또 다른 구조예요. 그래서 for문과 while문은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조건문에서도 이런 부분들,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조건식에서 같다라는 것은 는을 2개 쓴다는 거, 그리고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한다는 거, 그리고 프린트를 통해서 여기에 변수들을 이렇게 값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함수라는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하나로 무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더하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방법은 FU만 치더라도 밑에 어시스트 기능이 나오죠. 여기. 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만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시스트 기능이 나와요. 그러면 펑션이죠. 다치지 않으시고 그냥 엔터만 치시면 됩니다. 펑션.
표현하는 함수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함수 이름은 예를 들어 영어로 그냥 우리가 어떤 걸 더할 거기 때문에 su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변수 a와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값들 a와 b를 우리가 더할 거예요. c라는 얘를 넣어서요. c는 a 더하기 b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러면 print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펑션을 다 여기서 한번 불러볼게요. sum이라고 하고 1하고 2를 이렇게 넣어주면 sum에 1과 2라는 값이 a와 b에 들어간 다음에 c에다 더해지겠죠. 그래서 c에다가 프린트로 찍어라. 그러면 아마 3이 찍힐 겁니다.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제일 아래 3이라는 값이 찍혔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이거를 이제 이 기능을 썼을 때 값을 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return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c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어떤 값에다가 로컬에 d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d라는 값이 이제 이 sum이라는 계산 값을 d에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대입을 하고 있는 거죠.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는데요.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1과 2를 더해요. A에 1이 들어가고 B에 2가 들어가죠. 그래서 1과 2라는 값이 C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C라는 변수는 다시 돌려줘요. 어디로 돌려주냐 하면 여기로 다시 호출했던 데로 돌려주거든요. 얘란 값이 실제로 이제 뭐가 되냐?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은 다시 D에다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다시 실제 한번 프린트로 D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F5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똑같이 3이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코드가 상당히 많을 경우에 이것들을 한 군데다 이렇게 묶어놓고 단지 이 sum이라는 함수 하나만 불러놓으면 그 값을, 계산된 값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함수가 있고요. 프린트는 어떤 문자리나 값들을, 변수의 값들을 찍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값들을 우리가 저장할 수 있어요. 변수라는 것은 어떤 값들을 저장한다. 그리고 이 for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값과 종료값을 저장해주고 얼만큼 변할 것인가? 1부터 변할 것인가? 2부터 변할 것인가? 해서 1씩 한다고 하면 1부터 9까지 총 9번이 반복된다는 거. 이 for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데 참일 경우에는 거짓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명령문이 실행된다는 거. while문도 반복문의 기능을 한다는 거. 그래서 얘는 while문은 조건문이 참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조건문이 거짓이 되면 이 while문은 빠져나온다는 거. 그리고 함수라는 것은 함수명을 쓰고 특정한 작업들을 여기다 쓴 후에 그 값을 돌려주면 호출한 쪽에서는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루아 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문법들을 배워보셨습니다. 만약 프로그래밍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나 쉽게 배울 수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 이러한 문법을 활용해서 스크립트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루아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파트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